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845년 가을, 아일랜드 들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흙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견딜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농부들은 땅에 심긴 감자를 캐보기로 합니다. 농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땅에서 캔 감자들은 겉은 멀쩡했지만 안쪽은 이미 검게 녹아버린 상태였으니까요. 이것이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은 아일랜드 대기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감자가 병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이해한다면 역사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당시 아일랜드는 수백 년째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비옥한 농지에서 생산된 밀, 귀리, 보리는 대부분 영국인 지주들의 소유였고 고스란히 영국으로 실려나갔죠. 아일랜드 소작농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주 작은 땅떼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땅에서 대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은 오직 하나, 감자였습니다. 감자는 1에이커의 땅에서도 한 가족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수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하층민들은 감자 하나에 생사를 걸었고 그것도 모자라 럼퍼라는 단 하나의 품종에 모든 것을 집중했는데요. 1843년 미국 동부에서 처음 발생한 역병 피토프투라 인페스탄스는 포자를 바람에 실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1845년 아일랜드에 상륙한 이 역병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럼퍼 감자밭을 순식간에 쓸어버렸습니다. 저항력이 제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7년 동안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200만 명 이상이 미국과 캐나다로 탈출했습니다. 대기근 전 약 850만 명이었던 아일랜드 섬의 인구는 전체 25%가 사라진 겁니다. 어떤 전쟁도 어떤 전염병도 이 섬의 인구를 이토록 빠르게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 사건을 두고 지금까지도 논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기근이 절정이던 그 순간에도 아일랜드 항구에서는 밀과 귀리를 실은 배가 영국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일랜드는 식량이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량을 통제할 수 없어서 굶은 것이었습니다. 생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주권의 문제였죠. 아무리 비옥한 땅이 있어도 그 수확물의 통제권이 남의 손에 있으면 국가는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 이것이 아일랜드 대기근이 인류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와 놀랍도록 똑같은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유 자산의 종류가 다를 뿐 내가 가진 것으로는 식량을 살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핵심은 동일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국가 식량 소비량의 80-90%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식량은 거의 해외에 의존해온 것인데 석유를 팔아 번 달러로 전 세계에서 먹을 것을 사오면 그만이었습니다. 농사는 가성비가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노동일 뿐이었죠. 그런데 2022년부터 그 편리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합산 세계 밀 수출의 약 27%를 담당하던 양대 공급처였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러시아는 흑해항로를 봉쇄했고 우크라이나의 농업 인프라는 미사일에 박살이 났습니다. 세계 곡물 시장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던 그때 2023년 7월 이번에는 전혀 다른 곳에서 충격이 날아왔습니다. 세계 쌀 수출량의 약 40%를 담당하는 인도가 자국 물가 안정을 이유로 비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전격 금지한 것입니다. 발표가 나간 지 단 일주일 만에 국제 쌀 가격은 1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죠.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국가가 식량을 외교적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중동의 수뇌부들은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창고에 달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수출국들이 국경을 닫아버리면 사막 위에서 속수무책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아일랜드가 식량 통제권이 없이 무너진 것처럼 중동도 공포에 놓였습니다. 처음 그들은 생존을 위해 전 세계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흙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 위에서 그 어떤 나라의 수출 금지 결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식량 생산 시스템, 그것을 만들어줄 기술이 절실했으니까요. 가장 먼저 눈을 돌린 것은 당연히 네덜란드였습니다. 세계 농산물 수출 3위 유리온실의 나라. 작은 영토에서 기적적인 농업 생산성을 이뤄낸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덜란드 유리온실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햇빛을 최대한 투과시키고 외부의 바람으로 환기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서유럽의 온화한 기후에 정밀하게 최적화된 시스템이죠.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이 구조는 외부 환경에 기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간 기온이 50도를 오가는 사막에 이 유리온실이 세워지는 순간 유리온실은 태양열을 안으로 빨아들이는 거대한 지별판으로 돌변합니다. 냉방에 투입된 에너지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술의 경제성이 근본부터 무너지는 것이죠. 네덜란드 방식은 사막과 타협하려다 사막의 논리에 완패했습니다. 그때 구원자처럼 등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반도체 강국, 조선 강국, 자동차 강국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농업기술 강국이라는 말은 낯설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낯설미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의 사막에서 통하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이 원래부터 농사짓기 끔찍하게 불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덮여 있고 연간 강수량의 약 63%가 여름 석 달에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평탄하고 안정적인 경작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이 척박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국 농업기술자들은 일찌감치 외부 환경에 기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외부 기후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기후를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서 탄생한 것이 컨테이너 기반의 밀폐형 수직 농장입니다. 구조부터 살펴볼까요? 이 시스템은 외부와 100% 차단된 특수 외벽으로 이루어진 컨테이너 안에 인공광 온도 조절 장치, 습도 제어 시스템, CO2 공급 장치가 총 동원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어도 내부는 작물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로 유지되는 것이죠. 바깥이 50도의 장렬하는 열기든 영하의 혹한이든 내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구 위에 지구가 아닌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름 돋는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무 수경, 즉 에어로포닉스입니다. 일반적인 수경 재배는 식물의 뿌리를 물에 담가 양분을 흡수시킵니다. 그런데 에어로포닉스는 뿌리를 아예 공기 중에 매달아 놓고 그 아래에서 특수 배양액을 미세한 안개 형태로 분사합니다. 뿌리가 공기와 안개를 동시에 마시는 구조죠. 이렇게 하면 뿌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균일하게 전달되어 생장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토양농업과 비교해 뿌리가 필요로 하는 물의 양도 대폭 줄어들죠. 두 번째는 수분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며 끊임없이 수증기를 내뿜습니다. 일반 농업이라면 그냥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질 이 수분을 내부 공조장치가 전부 빨아들입니다. 그것을 냉각 코일에 통과시켜 물방울로 응축한 뒤 정수 과정을 거쳐 다시 식물에게 공급합니다. 한번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존 노지농업과 비교하여 물 사용량을 최대 9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막에서 물이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효율 개선이 아닙니다. 사막 농업의 물리적 불가능성을 기술로 돌파한 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 미쳤다고 했던 실험이 하나 등장합니다. 2018년 한 아랍에미레이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농업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촌진흥청은 아랍에미레이트 샤르자 사막 지역에서 국산 건조지역용 품종 아세미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재배 면적은 1890제곱미터, 작은 시험 포지였습니다. 주위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자갈밭에서도 물만 있으면 키울 수 있을 정도로 벼는 지구상에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작물 중 하나인데 그것을 물 한 방울이 귀한 사막에서 키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도전이었으니까요. 2020년 봄 수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물은 쑥쑥 자랐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한국 국내 생산 수준보다 약 40%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왜일까요? 물만 정밀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 사막의 강렬한 일조량과 높은 기온은 오히려 벼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가장 큰 약점인 물 부족을 기술로 해결하자 사막의 강점이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오히려 아군이 된 겁니다. 이 결과가 중동 왕실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는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을 통해 양국 간에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21개 분야에 걸친 협력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농심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기업과 총 3천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MOU를 체결했고 아랍에미레이트와도 같은 해 수출 MOU가 맺어졌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스마트팜 관련 정부 간 MOU가 4건 추가로 체결됐고 작년 4월에는 농심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현지 시설 착공식을 열었고 플랜티팜은 아랍에미레이트 알라인 지역 약 700평 규모의 AI 기반 수직 농장을 준공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련의 움직임을 외교적 친선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중동이 한국 기술을 선택한 것은 정치적 호의가 아니라 굶어 죽기 싫어서 아니 살고 싶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스마트팜은 네덜란드보다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술의 핵심을 컨테이너라는 하드웨어 혹은 LED와 에어로포닉스라는 장치 자체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진짜 상품은 데이터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국내의 수직 농장에서 수만 번의 수확을 반복하며 쌓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작물 생육 빅데이터입니다. 상추가 최고의 식감과 맛을 내는 빛의 파장 조합은 무엇인지, 딸기의 당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수확 전 며칠 동안 온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등등 수치화된 레시피들이 소프트웨어에 촘촘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IT 네트워크 인프라는 이 데이터를 지구 반대편에서도 실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농심의 사우디 스마트팜에는 AI 기반 환경제어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고 한국 본사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막 현지에 농업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최적의 환경이 자동으로 구현되니까요. 중동이 구매한 것은 기계가 아닙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농업 지식의 운영체제 그 자체입니다. 중국이 저가 전략으로 껍데기를 벗기고 일본이 하드웨어 자동화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생명의 비밀을 디지털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죠. 60여 년 전 대한민국은 매년 봄이면 지난해 수확물이 바닥나고 보리가 아직 여물지 않은 춘궁기, 즉 보릿고개를 버텨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1950, 60년대 미국의 식량 원조가 없었다면 그 시기를 견디기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일랜드가 19세기에 겪은 그것과 구조는 달랐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식량의 주도권이 남의 손에 있는 나라의 서러움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사막 위에 농업 생태계를 설계해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감탄하는 데 그친다면 오늘 영상의 무게를 놓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한국이 처한 조건은 불리했습니다. 경작 가능한 평지가 부족했고 여름에는 폭우가, 겨울에는 혹한이 번갈아 농업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이 한국의 기술자들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 제어 시스템 개발로 밀어붙인 동인이었습니다. 혹독함이 기술의 필요를 만들었고 그 기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인 사막의 해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일랜드는 식량의 통제권을 빼앗겨 인구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21세기의 중동은 달러가 있어도 통제권이 없어 같은 구조의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 대한 기술적 해답의 한 축을 한때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대한민국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구매하는 싱싱한 딸기 한 팩을 키워낸 기술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인류의 식량 문제를 다시 쓰는 기술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겁니다. 이상 팩트로 산업을 읽는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